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무릎 관절염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방이랑 관리 방법,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했고, 무릎으로 준비한 이유는 이제 병원, 정형외과 병원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보통 많이 오시는 원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쿠션을 차지하는 게 이제 무릎 때문에 오세요. 그래서 한 100분 정도가 병원에 오시면 한 35분 정도는 무릎이 아프셔서 오시고, 또 35분 정도는 허리가 아프셔서 오시고, 이제 70분 정도 되시고, 나머지 30분은 다른 부분, 뭐 손이나 다리나 발목이나 이런 데가 아프셔서 오셔서 그만큼 이제 많은 어르신분들이 고생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릎으로 이제 또 저도 이제 무릎을 전문으로 보고 있어서 무릎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뼈랑 뼈가 만나는 데를 관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관절의 구조는 당연히 말씀드린 뼈가 있고 뼈랑 뼈가 만나는 그 표면에는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물렁물렁하게 이제 뼈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겉에 이렇게 윤활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막으로 관절 주머니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윤활액이라고 하는 관절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무릎 안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겉에 봤을 때 무릎이 이제 부어 보이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안에는 물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원래 누구나 다 저도 이제 무릎 안에 물이 있는데 이제 정상적인 양만 있어야 되는데 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겉에 봤을 때 부어 보이는 거고요. 이제 물이 찼다고 흔히 표현하시는 분이 이제 쉽게 그 무릎 안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찬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은 엑스레이 검사를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병원 정형외과 병원에 처음 오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이렇게 찍어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엑스레이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 중에서 뼈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보고 다른 이제 모양들이 괜찮은지 유추를 하게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어르신분들이 생기는 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젊은데도 관절이 망가지신 분들은 어렸을 때 심하게 다치셨다거나 감염이 생긴다거나 그 이후에 이제 후유증으로 저런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관절염의 다른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만드는 병인데요. 이런 게 이제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이런 관절 주변에 있는 뭐 뼈, 연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망가지는 질환이고요. 원인은 말 그대로 퇴행성 변화,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고, 혹은 많이 써가지고 닳아가지고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제 증상으로는 보통 이제 당연히 아프고 붓고 겉에가 봤을 때 변형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관절염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주로는 이제 50대 이후에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보면 초기에는 이제 연골이 조금씩 이렇게 다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게 연골인데요. 조금 듬성듬성 이제 다 이렇게 되고 주변에 염증이 조금씩 일어나고요. 점점 이제 진행이 될수록 염증이 심해지고 연골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뼈도 망가지고 더 심해지면 이제 주변 조직들, 뭐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는 상태가 되게 돼요. 원인은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화, 퇴행성 변화고요.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지 않으셨는데도 많이 쓰신다거나 뭐 노동일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더 이른 나이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심한 운동을 하시거나 제일 안 좋은 동작이 쪼그려 앉아서 어떤 일 같은 걸 하시는 동작은 정말 안 좋아서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농사 짓거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나이에 생기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체중이 실리는데 무릎에는 이제 그만큼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더 이제 빨리 생길 수 있고 동양인들은 이제 특히 관절염이 생길 때 다리에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실 때도 일자로 다리가 딱 무릎이 펴져야 될 정상적인 상태인데 점점 이제 O자 다리가 되신 분들이 많고요. O자 다리가 생기면 관절염이 심해지고 관절염이 심해지면 O자 다리가 더 심해지면 악순환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O자 다리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력이 약해지신 분들은 근육이 이제 이런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염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관절염은 무릎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척추 그리고 엉덩이, 고관절, 손가락,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에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로 체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많이 오시는 분들이 무릎, 척추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되고요. 보통 이제 55세 이상은 80% 그리고 75세가 넘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관절염이 다 있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문제 때문인지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뭐 뻣뻣하기도 하고 아침에 막 붓고 통증 생기고 아프고 뭐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리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은 꼭 뭐 참을 필요는 없으시고 병원에 한번 가셔서 기본적인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관절염이 있나 이런 걸 궁금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증상 앞서 말씀드린 뭐 통증이나 붓기, 변형 같은 게 있을 때 병원에 이제 특히 이제 정형외과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뭐 좀 심한 관절염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최대한 빨리 가보는 게 좋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이 많이 차서 겉에 무릎이 이제 탱탱하게 부어 있다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걸을 때 무릎 부분에 통증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병원에 빨리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엑스레이인데요. 이제 정형외과나 혹은 뭐 이런 병원, 관절을 보는 병원에 처음 내원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해봅니다. 엑스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뼈만 보이는 검사인데 뼈를 보고 그러면 연골이 닳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인 상태에는 위에 있는 대퇴골, 허벅지 뼈랑 밑에 이제 정강이 뼈, 경골 사이 간격이 넓은 게 정상인데요. 점점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면 될수록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안쪽에 주로 관절염이 생기는데 내측 여기 이제 관절 연골이 사이가 조금 좁아진 경우 초기고요. 중기 조금씩 이제 더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이런데 뼈의 모양이 여기처럼 이제 매끈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뼈가 뾰족뾰족하게 자라는 골극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생기면 점점 더 진행이 된 걸 바라고 아예 이제 심하신 분들은 뼈가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엑스레이만 봐도 걸어 다니실 때 많이 아프실 것 같은 엑스레이. 이건 이제 정상 무릎. 이제 무릎의 안쪽이랑 바깥쪽이 이렇게 비슷한 정도의 간격을 띄고 있는 게 정상인데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바깥쪽 관절염이 먼저 생기진 않고요. 대부분 안쪽이 관절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 관절이 이렇게 좁아져서 뼈가 이제 닳고 더 심해지면 이제 안쪽이 더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바깥쪽까지 영향을 줘서 바깥쪽도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더 많이 진행되면 이렇게 다리가 O자로 보이죠. 이제 눈으로 봐도 꼭 엑스레이를 안 찍어봐도 걸어오시는 모양이나 이런 걸 보면 다리가 그냥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리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절염이 특히 안쪽 이렇게 무릎에 바깥쪽 안쪽에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절에서 관절 연골을 볼 수 있는 검사 중에 이제 병원에서 시행을 하는 MRI 검사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실제로 시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시경을 무릎에 넣어서 하는 관절경 시술이 있는데 그런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환자들 사진을 이제 올려놓은 건데 정상 연골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고 하얗게 보이는 게 카메라로 찍어보면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 달아있는 정도는 이제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게 보이고 더 심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안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뼈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원래 덮고 있어야 되는데 뼈가 다 드러나서 이렇게 분홍색 뼈가 다 보이는 경우는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절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해볼 수 있는 치료는 이런 관절염 자체는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생기면은 이건 이제 노화,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긴 거라서 이거를 다시 젊었을 때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까지는 이제 의학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디 다른 광고라든지 뭐 이런 데서 관절염이 좋아진다, 관절염이 없어졌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양제를 먹었는데 관절염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광고도 있는데 그런 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의학 기술이 아쉽게도 그런 정도의 치료까지는 발전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통증 때문에 거동을 하실 때 아프고 불편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통증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방법이 이제 뭐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물리치료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치료라고 해서 이제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제 관절염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주변 근육이 강해지면 그 관절에 가해진 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고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그건 이제 초기 관절염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은 가장 이제 뭐 쉽게 병원에 가시면은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가서 관절염이 심하지 않으면 약을 먼저 드셔보실 수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통 소염제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줘서 관절염의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 중에 하나고요. 이제 물론 이제 보통 이 관절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뭐 다른 약도 많이 드시고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너무 오랜 시간 이제 약을 복용하거나 하면 부작용이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위가 특히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제 위쪽 속이 쓰리다거나 속이 아프거나 이런 이제 위장관 계열의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뭐 영양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증상 개선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양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MSM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갖고 계시거나 선물 받은 게 있으면 드시면 되는 정도고 이걸 먹는다고 관절염이 아예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기대를 하고 드시면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치료는 이제 관절 보호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리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듯이 이제 뭐 헬스장 가서 막 이게 무거운 무게 들거나 이런 게 물론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치료들은 뭐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전문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제 운동 치료사분들한테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혼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력이 되시면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무게를 들거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맨몸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 뭐 누워서 다리를 든다거나 이러면 허벅지 근육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각도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들면 위에 있는 대퇴사두근 쪽이 이제 강화가 되고 옆으로 해서 들면 이 옆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이제 외측에 있는 허벅지 근육 뒤에서 들면 이제 뒤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다리를 들면 이제 힘을 줘서 근육을 강화시킬수록 무릎이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앉아서도 이렇게 다리를 드는 운동이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쉽게 하겠지만 어르신분들은 이런 동작 자체가 근력이 이미 떨어져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집에서라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뭐 10초 동안 올려서 참아보면 이제 여기 허벅지에 딱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할 때 10초 버틴 다음에 내렸다가 또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여러 번 이걸 반복을 하시면 이게 뭐 하루 만에 효과가 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꾸준히 하시면 이제 무릎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이 있어서 병원에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도 항상 여쭤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이제 관절에 이렇게 이로운 운동이 있고 해로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책 같은 경우는 사실 걷는 것도 이거는 이제 관절염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도에 따라서 산책도 너무 오랜 시간 걷는 분들은 사실 관절 측면에서는 꼭 좋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이미 이제 걷는 것 자체가 무릎 관절에 이제 이런 스트레스 부하를 주기 때문에 내 어떤 무릎 상태라든지 근력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른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너무 오랜 기간 걷는 것보다는 이제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산책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평지를 걷는 거 특히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쉬었다가 걷는 게 좋겠고요. 제일 좋은 운동은 사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이제 물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물에 들어가면은 관절에 가해진 체중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인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제 그런 뭐 이제 예를 들면 주변에서 운영하는 그런 가까운 위치에 체육관이 있으면 가서 이제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무릎에 좋은 운동 중에 가장 이제 접근성이 좋은 거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서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가해지는 부하가 적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을 했을 때 무릎 주변의 근육까지 같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위에 있는 운동들과 차이 나는 게 접근성이 쉽습니다. 꼭 밖에서 탈 필요가 없고 실내 자전거 같은 거 간단하게 이제 집에 요새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해로운 운동은 당연히 이제 뛰는 것. 뭐 근데 관절염 있고 이러신 어르신분들은 사실 뛰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달리기는 엄밀히 말하면 관절에 좋은 운동은 아니고요. 계단이나 이런 이제 경사가 있는 부위를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산도 사실 현재 근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받쳐주시는, 원래 기존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현재 무릎 상태나 근력 상태가 좋기 때문에 등산도 괜찮지만, 안 하시던 분들이 관절염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그때 등산을 시작을 하시는 거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 중에는 뭐 주사요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연골 주사라고 해서 이제 무릎 안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계 같은 것도 오래 쓰면 기름칠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이제 무릎으로 따지면 그런 기름에 대한 성분을 무릎에 주사를 놓는, 연골 주사를 놓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주사 중에 이제 DNA 주사라고 해서 이런 DNA 성분을 무릎에다가 넣어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주사는 뭐 많이 경험해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조치랑 상의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주사로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절염은 결국 현재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이제 더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관절염이 없으신 분들은 예방을 위해서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 중에서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쪼그려 앉는 자세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허리에도 안 좋고 무릎에도 안 좋고, 가장 이제 정형외과에서 피해라고 말씀드리는 자세가 쪼그려 앉는 자세. 이런 건 무조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계단이나 언덕 같은 이제 경사진 곳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갑자기 붓거나 무릎이 많이 이제 아프거나 하실 때,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얼음 찜질을 해주시면 좀 증상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된 통증이 있다, 그 부위는 조금 따뜻한 찜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뭐 신발도 발이기 때문에 무릎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 이제 높은 신발이나 꽉 끼거나 불편한 신발은 피하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는 쿠션이 있는 편한 신발을 권유를 드리고, 체중을 줄일 수 있다면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가능한 정상 체중이 되어야 관절염이 진행되거나 어떤 이제 시작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거는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굽혀서 무릎을 좀 펴주거나 다리 드는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이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걸 그림을 보고 따라하는 것, 좀 조심스러운 거는 그림 보고 따라하는 게 사실 쉬워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그거를 그림 보고 따라하시는 어르신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자세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이제 그림만 보고 좀 따라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 운동을 배우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배워서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왜냐면 바른 자세로 안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보통 허벅지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많이 권유를 해주시는데, 물론 어르신분들도 그 뭐 이런 무게를 들고 하는 게 아니고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무릎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해보시면 이제 자세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운동법, 이제 아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누워서 하거나 앉아서 다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조금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제 허벅지에 딱 여기 이제 허벅지 무릎 위쪽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좀 버티고 저거를 이제 누워서 하시는 것도, 뭐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저런 걸 반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을 때 뭐 이런 것들 통증을 굳이 그러신 어르신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픈데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고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제 사실 병원에 와서 어떤 뭐 큰 치료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단순히 약을 먹거나 주사 같은 걸 맞아도 이런 통증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요. 굳이 통증 아픈 게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에 이제 좀 내원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연골 주사 같은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뭐 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죠. 뭐 주사를 맞으면 무릎이 오래 안 좋아진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그런 걸 피해서 나라에서 의료보험이라는 적용을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의료보험이 안 되는 주사들도 있지만 연골 주사는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해볼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다 받을 수 있게, 물론 관절염이 없는 분들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의료보험 적용이 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이 6개월에 한 사이클을 맞는 거예요. 한 사이클은 뭐 주사제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 번만 맞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한 사이클이고 한 번 맞으면 6개월이 지나야지만 맞을 수 있게 이제 의료보험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간격마다 연골 주사를 맞는 거는 무릎의 상태에 전혀 이제 뭐 악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하시면 굳이 참을 필요가 없으시고 이렇게 이제 주사를 6개월마다 맞으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온찜질 같은 거, 이제 급성 통증이나 붓기가 아니라고 하면 온찜질 같은 거 도움이 되고 반복이 되지만 다리 들기나 수영, 자전거 같은 걸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병원이랑 좀 정형외과의 차이점은 결국은 이제 관절염이 1, 2, 3, 4기까지 그러니까 4기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말씀드린 뭐 운동이나 약 먹거나 주사를 맞는다고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관절염의 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상태를 젊었을 때로 바꿀 수 있는 상태가 그런 치료가 아니고 증상을 좋아지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거동이나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치료의 목적인데 너무 관절염이 진행이 되신 분들은 아무리 약을 강하게 먹고 주사를 맞고 해도 관절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계속 아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두고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치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듯이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아주 심하지 않은 초기에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게 관절 내시경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구멍을 2개 정도, 1cm 정도 안 되는 구멍을 뚫어서 안에 이제 연골 돌아다니는 연골 쪼가리라든지 찢어져 있는 그런 이제 연골이나 연골판 같은 걸 조금 정리해주면은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이제 초기 관절염에만 해볼 수 있는 거고 단순히 이걸 하는 이유는 연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연골이랑 연골 위에 있는 연골, 아래에 있는 연골 사이에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해서 이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보통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찢어져 있는 경우는 계속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더 진행을 하게 만들고 통증도 만들기 때문에 저런 걸 이제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찢어져 있는 모양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이쁘게 다듬어가지고 증상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범위에만 관절 연골이 많이 닿아 있으면 이렇게 구멍을 송송송 내가지고 조금 재생되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골은 기본적으로는 재생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일정 부분만 관절이 패여 있는 경우는 이런 시술을 했을 때 재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뭐 본인의 연골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근데 이런 치료들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들은요 기본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진행이 된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랑 좀 차이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절골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관절염이 보통 뭐 최소한 60대 이상 60대가 지나서 생겨야지 정상인데 너무 이제 뭐 많이 무릎을 쓰시거나 그런 상태에서 40대 50대 정도 그러니까 아주 이른 나이에 관절염이 생기고 다리가 O자다리가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다른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미 40대 50대인데 관절염을 벌써 인공관절 같은 걸 벌써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리를 일자로 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다리가
관절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 놓으면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통 이런 절골술이라고 교정 절골술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65세보다 젊으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절염이 이제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사기까지 진행이 됐고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뭐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을 때 걷는 게 거의 힘들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심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는 만약에 환자분이 아프신 걸 참고 있다가 병원에 오셨는데 이런 엑스레이를 보이신다. 그러면 사실 주사를 권유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처음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미 주사나 약물 치료로 통증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사진이라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런 엑스레이를 보이는 분들은 사실 정형외과 의사라고 하면은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처음에 뭐 주사나 약을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효과가 다른 분들에 비해 덜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어느 정도 해결을 원하시면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거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심한 분들이 가끔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인공관절 하게 되면은 이미 이제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망가진 연골이랑 뼈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잘라내는 거예요. 자꾸 저 부위 때문에 망가진 부분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붓고 아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에다 우리 몸의 관절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이렇게 양쪽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부드러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인공관절 제품들이 있고요. 수술 전에는 이제 겉에서 봤을 때도 다리 변형이 있고 엑스레이 봤을 때도 이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리가 일자로 만들어지면서 안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금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절염이 이렇게 양쪽 다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드물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통 뭐 인공관절 수명이라든지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뭐 이게 요새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의학이랑 같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막 10년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뭐 1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망가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또 과하게 쓰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한 1시간 내로 끝나게 됩니다. 수술 자체는 이제 보통 이제 마취하고 끝나고 회복하고 이런 시간 때문에 수술실 안에 조금 더 계시지만 이제 저희가 수술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내로 끝나고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말 그대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고 뭐 다른 원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이런 건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고요.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신 분들은 이게 아예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많이 앓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걸 이제 약 드시면서 조절하시는 것처럼 조절을 해야 되는 질환이라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런 이제 전문의랑 상의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치료만큼이나 이제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관절염이 없고 통증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어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이제 관절염 없이 평생을 지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굳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현재 이제 무릎 상태 기본 엑스레이 검사는 사실 뭐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뭐 금방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내 관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혹시 뭐 시간이 남아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받고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